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적혈구 증다증 케이스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결론은 났지 않았지만, 뭐 병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임상 정보를 좀 종합을 해보니까, 뭐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좀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 나중에 최종 결론이 나게 되면은 또 댓글이나 또 카페를 통해서 결과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검사 결과를 보시면은 RBC가 1000만 개가 넘었네요. 그렇죠? 1057만 개가 있고요. 상당히 많네요. 그러나 이제 HCT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HCT가 왜 이렇게 높지 않은가 봤더니, MCV가 일단 되게 낮네요. 그렇죠? MCV가 되게 낮아가지고, RBC 숫자가 많기는 하지만, 이렇게 HCT가 아주 과도하게 높은 상황은 아니고, 헤모글로빈도 아직은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MCV가 이렇게 낮고, MCV가 낮으니까 당연히 MCH도 농도가 낮겠죠. 그렇죠. 양이 적겠죠. 그러나 이제 농도로 봤을 때는 그래도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들어있네요. 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 적혈구 증다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잠깐 드리게 되면은, 적혈구 증다증은, 첫 번째는 이제 감별해야 될 게 뭐냐면 탈수죠. 탈수 같은 이제 농축이 있는가 또는 엔도톡세미아 같은 경우처럼 엔도톡세미아가 있는 경우에 혈 독소에 의해서 혈관 투과도가 높아져 가지고 혈관 내액이 혈관 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시 탈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경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경우에는 뭐 비장이 이제 수축되는 상황, 이런 경우는 주로 에피네프린이 관여가 되는 경우요. 비장은 RBC를 이제 제거하는 장기이긴 하지만 또 RBC를 보관하는 장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PCV 뭐 한 70에서 75% 정도 되는 고농축의 혈액을 적혈구를 이제 보관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비장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또는 어떤 상황에서 수축되게 되면은 HCT가 일반적으로 이제 증가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어디 뭐 다치지는 않았지만 크게 놀라는 상황,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 보면은 HCT가 상당히 높아져 있다가 안정이 되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폴리사이테미아 베라 그래가지고 진성 적혈구 증다증 그러죠. 이런 경우는 소위 만성 백혈병이죠. 만성 백혈병으로 그냥 에리스로포이틴도 분비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적혈구가 필요한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양성으로 이제 과도하게 증식되는 경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에리스로포이틴이 이제 분비가 되는 경우인데 적절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비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경우는 당연히 이제 부상성 변화죠. 하이폭시아가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뭐 산소 분압이 낮다든지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상성으로 증가할 수가 있고 비적절한 경우는 뭐냐면 주로 수의 쪽에서는 종양이죠. 종양에서 신장 종양 또는 신장 종양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양.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는 이제 TVT 환자에서 이렇게 RBC가 높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양에서 에리스로포이틴이 분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MCV가 낮은 경우인데, MCV가 이제 낮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어떻게 이제 감별 목록이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아시아계 브리드가 일단 가장 먼저 나와야 되겠죠. 아시아계 브리드. 뭐 진돗개라든지 또는 이제 믹스견.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호자들이 좋아하는 이제 토이 브리드 품종들 중에서도 개체 특이적으로 MCV 낮은 경우가 꽤 많다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 MCV 낮은 경우 뭐 PSS 있죠. 또는 뭐 MVD, 이제 인트라 헤파틱 션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MVD, 혈관 형성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철분 활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MCV 낮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만성 철분 결핍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사실 감별 목록이 되게 많습니다. 감별 목록이 되게 많은데 여기에는 지속적인 에리스로포ietin 투여, 뭐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 에리스로포ietin을 이제 과도하게 투여가 되면 이제 과도하게 항진된 재생이 나타나게 되는데 재생을 나타나지만 이제 철분이 그걸 못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철분 양이 줄어들게 되고 적혈구당 헤모글로빈 양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적혈구 용적이 작아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공혈견들 중에도 MCV 낮은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네, 공혈견 피를 이제 정기적으로 빼기도 하고 그러면서 철분을 공급해 주긴 하지만 이게 충분히 잘 흡수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철분이 좀 부족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RBC 수는 또 적절하지만 또 적혈구 양이 적어가지고 적혈구 크기가 적어가지고
HCT하고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양이 적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환자는 지금 이제 그 어떤 상황이냐면 적혈구 수는 증가가 됐습니다. 적혈구 수는 증가가 됐는데 HCT라든지 헤모글로빈은 그렇게 생각보다 높아지진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MCV가 낮다. 그렇죠? 낮다. 그 다음에 이제 MCH는 당연히 낮겠죠. 크기가 작아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MCHC는 턱걸이 했습니다. 레퍼런스 이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쭉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세망적혈구는 거의 2배입니다. 그렇죠? 지금 세망적혈구가 이렇게 증가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증가가 됐죠. 레티큘로사이트는 거의 2배 이상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티큘로사이트 헤모글로빈을 보면은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낮다. 레티큘로사이트 헤모글로빈 농도가 낮다. 자,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일단 RBC 수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적혈구 증가증의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왜 MCV가 낮아졌을까 이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원래 낮았을 경우도 있긴 하겠죠. 그렇죠? 원래 낮았을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RBC 숫자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증가가 됐고 재생이 활발한 걸 생각했을 때는 뭐냐면 에리스로포이에틴의 지속적인 자극 또는 강한 자극이 계속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에리스로포이에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한 개체에다가 이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에리스포에틴을 지속적으로 주사를 해준다 그러면 이런 비슷한 패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RBC 숫자는 증가가 되지만 정상보다 증가가 된 이 조혈을 철분 저장량이 잘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새로 만드는 적혈구에 충분한 헤모글로빈이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MCV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건강한 애한테 뭐 이 에리스로포에틴을 넣어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에리스로포에틴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는 경우, 과도하게 엔도제너스하게 분비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물론 종양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정상 검사 한번 찾아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사실 처음에는 이 환자를 보상성으로 이렇게 됐을 가능성은 제가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보상성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린 나이에서 이제 타고나는 경우, 그렇죠?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를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보시면 이제 9살이거든요. 그렇죠? 9살이니까 사실 보상성 변화는 생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환자가 이렇게 이제 RBC가 이렇게 높아진 것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몇 개월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다가 지금 이 샘플을 의뢰한 병원에 이제 그 전원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판막. 네, 이 환자가 지금 판막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대기 중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술전 검사를 했는데 RBC 숫자가 이렇게 증가돼서 샘플을 의뢰한 건 아니고 담당 수의사님은 보니까 WBC가 증가되고 호중구가 증가돼 가지고 염증을 감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판막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뭐 엔도카다이티스 같은 것도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증가할 수도 있긴 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항상 이제 말씀드린 거지만 이게 WBC 체크하실 때는 꼭 CRP를 같이 검사하시면 해석이 쉬워집니다. CRP 검사하시면 좋겠고요. 네. 판막이 이제 안 좋은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제 쉽게 판막이 안 좋은데 어느 정도 스케일로 안 좋으냐? 대충 1에서 최악의 경우를 이제 10으로 봤을 때 한 7 정도 단계. 지금 이제 그레이드 3 정도 된다고 그레이드 3가 아니고 그레이드 C 정도 되고, 펄모너리 하이퍼텐션도 있고, 그 다음에 폐수 정도 발생했던 이력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기능이 떨어진 상황이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 이 환자는 왜 이렇게 적혈구가 증가가 됐을까? 그러니까 이 환자는 이제 보상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보상성으로 아마 이제 산소 분압도 떨어지고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고 하니까 몸에서 계속 이제 피로를 느껴가지고 에리스로포에틴이 분비가 돼서 에리스로포에틴이 계속 분비가 되다 보니까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세망적혈구도 계속 만들고, 근데 이런 상황은 사실 이제 정상일 때는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개체로서는. 그렇죠? 이제 어떤 이제 비상 상황이 생겼는데 갖고 있는 철분 저장량이 그 증가된 조혈 자극을 잘 따라가지 못할 경우는 이런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좀 적혈구 수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적혈구 크기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의 양이 이제 줄어들어서 그래서 MCV가 이제 레퍼런스 레인지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레티큘로사이트 헤모글로빈 양이 레퍼런스 레인지보다 이제 낮은 거를 봐도 역시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이 판막 질환으로 인해서 보상성으로 에리스포에틴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서 자, 이렇게 적혈구가 증가된 상황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제 수의사분에게는 뭐 필요하면 이제 추가 검사, 영상 검사해서 뭐 어디 쪽인지 뭐 어디인지 뭐 찾지 못한 뭐 메스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도 드리긴 했지만 일단 판막 수술을 대기 중이라고 하니까 이 환자는 좀 지켜보면서 이제 수술 경과에 따라서 CBC 검사 결과를 이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나중에 뭐 또 팔로우업 정보가 있게 되면은 또 댓글이나 카페를 통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오랜만에 적혈구 증다증 예를 한번 접근을 좀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일단 적혈구 수가 증가가 됐으니까 비록 HCT나 헤모글로빈이 그렇게 그렇죠. 적혈구 숫자 대비 크게 증가된 건 아니어도 일단 셋 중에 하나라도 증가가 됐으면 뭐 적혈구 증다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간별 목록을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간별 목록에 준해 가지고 환자를 평가할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또 한번 검사를 해 보시면은 진단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카페에도 뭐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적혈구 증다증을 찾아보시고요. 또 진단 치료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예, 고맙습니다.